나아졌어요? 어떤 게요? 코로나. 아, 코로나. 아, 힘 빠지는 소리 하기 싫은데 비대면이니까 너무 애들이 보고 싶어요. 자유학기 때도 나가고 뭐 여기저기 다 나가는데 못 본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고 애들이 수업 중에 막 발로 축구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 있지. 아, 시작해볼까? 앞머리를 너무 내가 짧게 자른 거 같은데.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치? 오늘 좀 어려 보이려고 제가 짧게 머리를 했어요. 오늘 촬영 장소는 여긴 강원시청자 미디어센터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제 비대면 강의를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제작을 하고 제가 이제 온미디어를 하게 되면서 몇 번의 이제 교육 의뢰가 왔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달라는 의뢰도 왔었고,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많이 만들어요. 캠이 있고 아무래도 마이크가 있어서. 이거 ASMR 되나요? 아, ASMR 말고 온미디어로 해야겠다. 좋아? 취향이 독특하시네. 네, 녹음해서 나중에 잠잘 때 들어요. 잘 자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거 같다. 뒷광고 같네. 그치? 그걸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광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제 공개를 한다.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유튜브에서 핫했던 뒷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온미디어는 아마 이거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뒷광고 그 열개 다 사그라들고 항상 뒷북치는, 네, 매번 이제 지나가면 터뜨리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뒷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뭐 지금 보면 그 뒷광고에 대해서 뭐 리스트가 뜨기도 하고 유튜버들 리스트가 뜨기도 하고 뭐 이번에 개정된 뭐 보증 뭐 광고에 관련된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도 많기 때문에 법안을 관련해서 뭐 처벌을 어떻게 받네 이런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게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진짜 너무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는 유튜버 분이 계셨어요. 그 법 알못 가이드라고 해서 그분이 진짜 저 되게 즐겨보거든요. 어떤 이런 미디어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거 뜨면 그분이 매번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데 너무너무 영상을 간결하고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항상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지금 이 구독자분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가 궁금하신다면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막 이렇게 나갈 거예요. 법 알못 가이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근데 말씀드렸다고 막 그분이 하긴 뭐 우리를 알긴 하나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뒷광고 논란은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고 물어보죠 빨리. 왜요? 오늘 하기 싫으세요? 오늘 팀원들 약간 텐션이 지치는데. 하긴 저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사실 만약에 제가 이 방에 혼자 되어 있다면 방역을 하고 나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네, 같이들 계시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뒷광고는 네, 예견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논란의 자체는. 근데 지금 터진 게 오히려 저는 조금 신기하다고도 생각이 들 정도고,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아마 다른 미디어와 특성이 조금씩 다른 유튜브만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라는 그 직업 자체의 특성에서도 이런 논란이 갑자기 크게 터져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예견된 일이었느냐? 왜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걸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해 왔어요. 그랬죠? 네, 무슨 소리냐고요? 자,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1인 미디어 제작자라는 게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유튜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1인 미디어 제작자,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게 갑자기 뜬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블로거들도 자신들이 어떤 뭐 제품을 사용한 리뷰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을 올린다거나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자신들이 사진과 글을 써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미디어죠. 그래서 그분들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였어요. 대표적인 게 블로그라는 거지 그 외에 브런치라거나 예전에 티스토리 이런 다양하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많았고 그것을 제작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뒷광고를 안 했을까요?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에서야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게 탁 터지니까 뒷광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우리는 사실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으면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산 거 뭐 있지? 양배추즙. 제가 요새 위가 안 좋아서 양배추즙 먹습니다. 양배추즙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하면 물론 쇼핑 목록이 위에 뜨기도 하지만 양배추즙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후기나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 떠요. 그죠? 근데 정말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 후기들을 막 써서 올릴 때 실제로 원고료를 그 회사에서 받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 돈 내산인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블로거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속아서 막 이거 너무 좋은 거보다 하고 샀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근래에 들어서 보면 작년부터인가요? 갑자기 블로그에서도 해당 회사에서 소정의 원고를 받아서 이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겼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사실 그것도 뒷광고의 형태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산 것처럼 하지만 받아서 했던 경우가 생겨서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뒷광고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뒷광고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 시초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7, 8 막 이럴 때 그 당시에 바이럴 마케팅이 네 저는 그 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이럴 마케팅이란 말 아세요? 내가 SNS 때 바이럴 마케팅 얘기한 적 있나? 있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었어? 아주 좋아요. 저보다 잘 알아요. 네.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떤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써보고 그것을 후기 형태로 남들에게 추천하는 식의 그런 마케팅, 입소문으로 퍼진다 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후기의 마케팅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일단 직접 사용해본 소비자가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력이 빠르고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어떤 홍보 업체에 맡겨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후기 형태로 써서 널리 퍼지는 그런 걸 이용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런 바이럴 마케팅을 많은 기업들이 차용하고 엄청나게 써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중에 이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바이럴 마케팅이지만 마케팅이 아닌 척 하면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품의 후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 돈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자꾸 블로그만 얘기를 들은 건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신 블로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던 어떤 맛집을 간다거나 했을 때 이제는 블로그에서 검색하지 않고 네이버에 검색하지 않고 인스타에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블로그에 있던 바이럴 마케팅 형태가 이렇게 쭉 오면서 인스타로 다시 옵니다. 지금도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아직도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이럴 마케팅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가 내 돈 주고 샀다라는 형태의 그냥 후기를 올리는 것과 이 바이럴 마케팅이 결합이 되면서 괴기한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즉 그게 뒷광고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물론 광고주들은 원하죠. 아무래도 이게 광고의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광고임을 모르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요구하는 광고주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크리에이터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광고들도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시초로 해서 뒷광고는 계속해서 오고 있었고 사실 방송에서도 많아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브로커한테 얼마의 돈을 식당에서 주면 그 돈을 받고 그 방송사에서 찾아가서 찍어주고 이런 식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게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마스크 때문에 조금 발음이 좋지 않은데 트루먼 쇼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트루먼 쇼는 MBC 출신의 한 PD님께서 페이크 그러니까 가짜로 식당을 차려요. 근데 그 음식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돈가스인데 청양고추 막 듬뿍 올라가고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브로커를 접선을 해서 돈을 주고 가게가 이제 나오게 해달라, 방송에 나오게 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꽤나 유명한 방송국들이 와서 맛집으로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먹으면서 맛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도 다 알바생이었고 음식은 정말 맛이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이게 조작이냐의 문제를 떠나서도 어쨌건 뒷광고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근데 이런 형태들은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방송에서 맛집이 나와. 가봐. 근데 맛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예견된 일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질 일인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야 저거 다 짜고 치는 거 스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냥 묵인해 왔잖아요. 우리가 그걸 그냥 묵인해온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작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이 참 아쉬워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유튜브의 뒷광고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을까?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미디어의 특성의 부분에 조금 방해가 있을 것만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예를 들면 방송국의 경우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정말 저게 문제가 된다면 방송국에 저렇게 방송을 하겠어? 그리고 혹은 그래 뭐 방송국이 원래 그렇지 라는 식의 약간 심리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만큼 친근함이 있잖아요, 유튜버들은. 근데 그 신뢰가 깨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도 은퇴하는 유튜버분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졌던 신뢰가 어마어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만약에 9월 1일 이전에 유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표시를 하면 문제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공정위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문제에서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공정이나 이런 법원의 판결을 맡게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보면 도가 지나친 악플들이 많아요. 제가 익명성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온미디어를 좀 봤으면 그런 악플을 안 달았을 텐데, 그죠? 키보드를 두드릴 때 과연 내가 두드리는 게 키보드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인지 고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한번 이렇게 될 일이었어요. 논란이 될 일이었고 그냥 논란만 되고 어떤 해결 방안이 없거나 규정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쉬울 텐데, 지금 이렇게 법적인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뒷광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고 이제는 더 좋은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리터러시 중에 하나가, 뒷광고 말고도 우리가 조금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건데 안일하게 좀 생각해오던 것들이 있지 않나. 저작권도 마찬가지고요. 초상권이라거나 그런 것들 있죠. 저작권도 이제 그거 한번 터졌었잖아요. 유튜버들이 뭐 저작권 상원에서 막 문제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분명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우리를 스스로 갉아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뒷광고를 통해서, 이런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점점 광고가 올바른 행태로 나아가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돕고, 두 번째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정말 이런 뒷광고처럼 그런 암묵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나,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시간 동안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